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나락에 갔음에도 매출이 유지되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라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사장만이 할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마케팅 파트에는 내 케이크, 내 음료, 내 공간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말해요. 여기에는 브랜딩도 있고 홍보라고 말하는 마케팅도 있죠. 브랜딩 관리에서는 본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에게 어떤 매장으로 기억될지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일을 말해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본질은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케이크 카페라면 케이크가 맛있어야 하고 비주얼적으로 예뻐야 하죠. 그러면서도 내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메뉴를 보통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고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유, 매장의 정체성과 연결돼서 만들죠.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슈러와 쌀 케이크는 한적한 춘천 시골 마을에서 마음까지 편안한 쌀 케이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이 문장에 맞춰서 매장의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어요. 내 매장과 내 상품의 차별성이 결국엔 깡시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였으니까요. 마케팅 관리인데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 알겠고 공부도 나름 했는데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천만 원 쓰고 배우고 적용해보고 느낀 실전 마케팅을 알려드릴게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보고 오늘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본질입니다. 내 상품에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내 본질이 약하다면 마케팅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콜라를 내 매장에 오면 정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이럴 땐 오히려 마케팅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메뉴 개발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마케팅은 결국 내 본질을 널리 알리는 행위이니까요. 그럼 본질이 준비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돈이 안 들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나락에 갔음에도 매출이 유지되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라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인스타그램을 온라인에 존재하는 내 매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 고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내가 하루하루 노력하는 모습,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과정 등을 모두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루하루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내 매장의 신뢰도도 쌓이고 네이버에서 주춤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인스타를 운영하다 보면 한 달에 내 게시물이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15만에서 20만 뷰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먹스타그램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면 30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2만에서 5만 정도 나와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 마케팅 비용을 200만 원 정도 아끼는 꼴이 되거든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큰 장점은 계속 업로드하면서 내 스스로가 마케팅 실력이 쌓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거나 수요가 몰릴 때 그 수요를 나에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유행을 선점한다면 매출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음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 매장을 발견하고 방문하려는 사람도 결국엔 네이버에 내 매장을 검색하고 실제 고객들의 리뷰와 사진들을 확인한 후에 방문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고객이 온라인에서 내 매장을 인지한 후에 나오는 행동 패턴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리뷰와 답글을 통해 의심을 해소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문한 고객이 만족했다면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보 확인, 의심 해소, 신뢰, 방문이라는 각 요소에 맞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상세히 적어두고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쌓아서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비주얼 좋은 사진과 영상으로 방문을 자극한 후에 실제 매장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팅이 완성됐다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플레이스 광고도 하고 돈을 쓰는 거죠. 네이버에 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입니다.
가능하다면 창업 전부터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세무 계획을 잡고 비용 처리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같은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또 세무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 활용한 매장과 하지 못한 매장의 순수익 차이는 명확하죠. 세무사분들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정부 지원 사업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면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해요. 재무관리에서는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수인데 내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체크해서 매출에서 빼게 되면 진짜 내 수익을 알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통해 내 매출 대비 각 항목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부분과 지출을 늘려야 할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건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면 알바를 좀 덜 쓴다든지 직원 채용을 미룬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원재료 비율이 낮다면 그 원재료 비율이 낮은 걸 좀 더 퀄리티 좋게 만들거나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 돈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본행 포장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카페 사장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이런 내용을 들으셨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2번, 3번 돌려보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크 시스템의 승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